거목도 이제 사장과 이제 연관된 내용인데요. 또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남백자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남백자기가 이제 아까는 고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상구에서 논일다가 어떤 큰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는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 1000대가 숨을 수 있는 그늘을 들이우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백자기가 그 나무를 천천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가지들을 봤는데, 가지가 이렇게 크기는 하지만 구불구불하고 용마루나 들보를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이제 밑둥을 봤는데 가운데가 벌어져서 널과 덧널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잎을 이제 핥아봤는데 입이 짓물러서 상처가 나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그 냄새가 사람을 취하게 해서 그게 사흘 동안 그치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백자기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죠. 아, 제목이 되지 못해서 이 크기에 이를 수 있었구나. 그런데 신인은 이 때문에 제목이 되려 하지 않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나라에 형씨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이 가래나무, 잣나무, 뽕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 중에서 한 움큼 이상이 되는 나무는 원숭이를 묶을 말뚝으로 사람들이 잘라가고요. 그 다음에 서너 아름 되는 나무는 대들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라갑니다. 그리고 7, 8아름 되는 나무는 이렇게 고관들이, 큰 관을 구하고자 하는 고관들이 베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쓸모 때문에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의 도끼에 요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풀이굿을 하는 경우 이제 황하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물들이 있는데, 이마가 흰 소라든지 이제 들창코인 돼지라든지 치질이 있는 사람은 상서롭지 못하고 여겨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지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신인은 이러한 바를 매우 상서롭게 여기는 바이다 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마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크게 보면 대동소이해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뭔가 볼까요? 우선 여기에는 나무가 하나 등장하고, 또 지명이 상구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남백자기가 등장하는데, 남백자기는 우리 재물론 처음에 나왔을 때 천례, 취례, 인례를 설명했던 그 제야의 현인이었던 남곽자기와 굉장히 흡사하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남곽자기가 성곽 남쪽에 사는, 즉 성 안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 사는 자기, 미스타키, 푸른색 옷을 입은 어떤 천민 혹은 평민,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백자기는 뭐냐? 마찬가지로 이 백이라는 것은 밭두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저 밭, 성 바깥에 있는 밭의 저 남쪽에 사는 어떤 평민인 남백자기예요. 자, 다시 앞에 장석이 나왔었죠. 장석은 당시 사회 계층으로 따지면 지배계층이에요, 피지배계층이에요? 지배계층이에요, 장석이? 아니죠. 노동자 계층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맹자시로 구분하면 세상의 사람은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정신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장석처럼 힘으로 쓰는 사람들은 좀 요즘 개념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그래서 어느 게 노동자인가? 블루 칼라가 노동자죠? 네. 그런 계층이에요. 자, 근데 아까 장석은 돌을 깨우친 사람이 못 깨우친 사람이에요? 깨우친 사람이에요. 저 꿈을 통해서, 어쨌든 통해서, 아, 저렇구나. 저게 중요한 건 어쨌든 장석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거목이 상징하는 어떤 도우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백작이라는 어떤 평범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인간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장자가 갖고 있는 기본 구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기득권자들이 내세우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끄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상구라는 단어도 약간 주목을 하시면, 자, 중국의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 왕조가 은나라, 상나라. 자, 은과, 그러니까 상이 정식 명칭이에요. 은은 그 수도 이름일 뿐이에요. 상나라에. 그러니까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중국은 이제 역사를 보지만 보통은 전설시대로 보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발굴된 문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많이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 은나라, 상나라 때 가면 그 유명한 각골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청동기 이렇게 정 있잖아요. 솥, 커다란 청동기 솥 이런 것들이 다 은나라 때 있거든요. 은나라.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주나라. 주나라가 반을 나눠서 서주, 동주 나라인데 동주가 춘추 전국시대고 우리는 지금 춘추 전국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장자, 맹자가 다 춘추 다음 전국시대의 중간 너머의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주나라의 시초인 문왕과 무왕과 그걸 보좌했던 주공을 그 멘토로 여기고 자기 철학을 이끌어 나간 사람이 공자예요. 공자는 주나라가 목표예요. 주나라 초기가. 자, 그런데 노자 장자는 언제일까요? 오래될수록 좋고요. 오래될수록 좋고요. 그 뒤에 따지면 주나라는 아니에요. 주나라 앞에가 어느 나라냐? 상나라예요. 그럼 상구는 뭐냐? 상나라의 언덕이란 말로서 상민족들이 당시에 제사 지내고 하늘과 통했던 곳이에요. 여기서 한번 또 엉뚱한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 한반도의 우리 인종과 중국의 인종, 왕조의 추측 세력의 인종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주나라에 가까울까요? 은나라에 가까울까요? 예, 은나라에 가깝습니다. 은나라의 어떤 정치,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그 구조가 같고, 은나라는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에요. 그럼 주나라는 뭐냐? 사실 저기 서하족이라고 해서 저 서북 지역에서 온 유목민부터 출발한 요즘 쌍권 민족이에요, 원래. 그래서 주나라를 천하 통일시키는 게 싸울 무자, 무왕이잖아, 무왕이. 자, 그래서 상구를 지났다는 것도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훨씬 어떤 하늘과 더불어 더 많이 살았던 인간이, 즉 어떤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서 권력이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산 세계가 아니라 하늘과 더불어서 산 세계가 상나라고, 그 상나라의 흔적이 남은 게 상구고요. 근데 그 상구를 지나다가 옛날 어쩌면 상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하늘을 섬겼던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가서 보니까 구불구불 그러니까 가는 가지 자체도 오락 굵어서 그 굵기 자체는 얼마든지 대들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지가 우리 용보들처럼 꾸락꾸락하고 쓸모가 없어. 그 다음에 큰 밑둥, 나무의 아랫부분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하나만 딱 잘라도 널이나 관을 만들 수 있지만 가운데가 다 파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은하고 따먹었더니 그냥 입안이 헐 정도로 그냥 괴상한 냄새가 나요. 괴상한 그 싸나운 독성이 있어요. 냄새는
맡아보면 한 2, 3일 동안 그 한마디로 이것도 뭐예요? 쓸데없는 나무예요. 쓸데없는 나무가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이거예요. 네피르 말이 이끄는 전차가 1000대가 숨을 수 있는 그늘을 갖고 있는 나무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승은 그냥 평범한 수레가 아니에요. 이 승자를 쓰는데 여러분들 만승지국, 천승지국 하죠. 전하는 이야기가 하면 주나라의 무왕이 은날의 마지막 폭군인 그러니까 그 폭군도 주나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폭군이겠지만 꼭 그런가는 역사적으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어쨌든 싸움에 지면 다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고 우리가 이긴 것은 무력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야. 너는 폭군이고 나는 성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에서 지면 다 악인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무왕이 주의 마지막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를 공격할 때 이 수레 300대를 선발대로 보내서 자기보다 10배가 넘는 은나라는 천자고 당시 주나라는 제후국이잖아요. 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승이라는 이 전차는 요즘으로 따지면 첨단 탱크예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는 규정이 있었어요. 천자의 나라는 이런 전차를 10,000대까지 보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승지국 그래요. 만승지국.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미국 지게들은 만승지국이고 다른 나라는 절대 지금만큼 무기를 많이 가지면 안 돼. 얼만큼 가져가냐? 제후들은 천승지국이에요. 그 다음은 백승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서민은 안 가져도 되고 기어 가지려면 한 대 있는데 우선 그 수레 그 전차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시작하게요. 요거예요. 이건 물론 상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고증을 거친 그림이거든요. 일단 전차를 말 몇 마리가 끌고 있어요. 세보세요. 4마리죠. 자, 1000대의 수레가 있으면 사실 말로 따지면 말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4,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소 몇천 마리였어요? 수천 마리죠. 같은 개념이에요. 수레가 1000대 있다는 것은 수천 명이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뭐 하는 역할이 뭘 것 같아요? 말을 모는 사람이고, 이 사람인데, 무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맞아요. 근거리를 대적하는 짧은 칼을 갖고 있고, 여기는 긴 창을 갖고 있어요. 혹은 활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먼 것을 대응하고, 이거 가까운 것을 대응하고. 그러면 이게 기본 세트인데, 이걸로만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이 뒤에는 보병이 약 30명씩 따라다녀요. 30명씩. 그러니까 수레 이 전차 한 대에는 최소한 30여 명, 그 40에 육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수레가 1000대가 쉴 수 있었다. 그 말은 결국 몇 명이, 뭐예요? 4만 명이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당시 규모가 제후들은 천승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력의 총체가 1000대예요. 1000대. 그냥 4만 명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싸울 필요가 없이 전부 이 나무 그늘 안에서 쉴 수 있어. 쉬게 해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가 상구예요. 왜냐하면 상구에서 빌었던 이 거목에서 빌었던 꿈은 하늘 위에 있는 도에 의해서 같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자 장자는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만 전쟁을 이렇게 하면 잘한다는 이야기를 한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안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쓸모없는 나무가 사실은 이렇게 전차 1000대가 숨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숨담보라도 쉴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하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쉴 수 있던 거대한 나무가 먼저 염두에 두세요. 그러자 남백자기가 이렇게 말했죠. 제목이 되지 못하기에, 즉, 이런 책상을 만들다거나 등등 이런 데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크기에 이를 수 있었구나. 그래서 신인은, 신인, 지인, 성인 다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이죠. 붕치처럼 사는 사람은 이 때문에 제목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1000대의 수레를, 전차를 갖다가 쉬게 할 수 있는 나무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그 유명한 제목을 생산하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송나라에 가면 형시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는 가래나무, 잣나무, 뽕나무 이런 것들이 그 제목감으로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만큼 자라면 말뚝 쓰기 위해서 잘라가고 이만큼 되면 대들보 만들기 위해서 쓰여가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은 널 만들기 위해서 다 잘라가 버려서 형시에 있는 나무들은 많은 나무가 자라지만 아까 말한 그렇게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경우는 하나도 없이 다 중대에 다 잘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내가 이제 이 살풀이구시라고 이제 앞으로 설명했는데 가령 가뭄이 들었어요. 아니면 홍수가 들었어요. 자꾸 나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황하의 제사를 지내요. 그럼 황하의 제사 지내면 가장 큰 게 사람 빠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축을 빠뜨리고 제사를 지내고 해요. 그런데 이 소나 돼지나 사람을 인신공양하고 동물을 갖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데 뒤에서부터 치질이 있는 사람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안 바쳐요. 어떻게 그 희생을 잡아갖고 왔어. 신체 검사를 시켰는데 엉덩이가 빨개. 너는 탈락. 돼지인데 돼지 코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코가 너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탈락. 그 다음에 소가 이제 얼룩소는 상스럽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제사 지낼 때는 왜냐하면 순수함, 그 다음에 전일함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소가 얼룩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에 하얀 점이 있다거나 이렇게 있다면 그건 탈락. 그래서 이것들은 다 불길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이 살뿌리 굿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도가 우리에게 부여한 이 생명체에 부여한 수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찬스예요. 제가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나는 이게 도의 축복인 줄을 정말 나이 들어서 알았네요. 나는 쓸모가 없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 일 없다 책이나 보자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지도 몰라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야기에서 뭐 느끼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그러니까 자 치질 있는 사람, 들장꾸인 돼지 이것들은 어떻게 작은 쓸모의 차이에서 보면 좀 쓸모없는 것들이 있죠. 쓸모없는 것들이죠. 근데 저기서 규정한 쓸모는 누가 규정한 쓸모예요? 살풀이 구술하는 사람들이 규정한 쓸모인 거예요. 그 쓸모에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다예요. 그럼 생명은 어디에 바쳐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천례가 도가 던져주는
훨씬 큰 것에 이제 목숨을 바쳐야죠.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쉽시다.